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할머니께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주말에 동서가 잠깐 들른다고 하네요. 둘째가 왜? 사과를 드시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눈에 힘까지 준 채 엄마에게 대물었어요. 그게 그냥 뭐 잠깐 들른다고 어머님 안부도 궁금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오겠죠. 엄마가 할머니 눈치를 봐가면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엄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께서 콧웃음까지 쳤어요. 와서 염장이나 지르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것이 퍽이나 내 안부가 궁금했겠다. 또 멍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그래도 찾아온다는 마음이 가상하잖아요. 엄마가 애써 할머니를 말리고 있었지만 할머니 얼굴에 분노만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사실 작은아빠와 작은엄마는 젊어서 사업을 한다고 집안에 있던 돈을 몽땅 가져다가 썼다는데요. 몇 년 가지도 않고 사업이 쫄딱 망하는 바람에 쫓기듯 할머니가 살던 집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집도 절도 없었으니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 뒤 할머니 집에 얹혀 살면서 같이 농사를 지었다는데요. 작은엄마 성격이 조금 별나다 보니 허구한 날 할머니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부모님은 같은 지방이긴 했지만 도시에 나와 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대학을 졸업한 아빠가 은행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도 성실한 분으로 우리 가족은 나름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아빠가 벌어온 돈을 엄마가 성실하게 불려나갔으니까요. 그에 비해 작은아빠는 사업이 망한 채 할머니 집에 얹혀 살았으니 작은엄마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작은엄마는 아빠와 작은아빠를 수시로 비교하며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명절날만 되면 작은엄마가 술에 취해서 작은아빠 말다툼을 하곤 했는데요. 그렇게 말다툼을 하다가는 어느새 화살이 할머니께로 가곤 했습니다. 어머님이 아주버님이랑 이 사람을 차별해서 키워서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난 완전 사기 결혼 당한 거예요. 내가 차별을 하긴 무슨 차별을 했다고 난리야. 난 똑같이 가르쳤다. 근데 허구한 날 공부 안 하고 내뺀 네 남편을 탓해야지. 왜 내 탓을 하고 난리야. 그리고 사기 결혼은 무슨 사기 결혼이야. 결혼도 하기 전에 배불러서 찾아와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게 누군데. 그것뿐만인 줄 알아?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하도 난리를 쳐서는 밭까지 팔아서 줬더니만 니들이 쫄딱 말아먹고 지금 여기 얹혀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몇 년만 살다 나간다고 하더니 왜 계속 붙어 있어. 나도 니들 꼴 보기 싫으니까 얼른 나가.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어디서 술주정을 부리고 있어. 할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높이 치켜들며 금방이라도 작은엄마에게 달려들 기세였기에 엄마가 급히 작은엄마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안은 작은엄마 작은아빠로 인해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할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병원이 가깝다 보니 부모님이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도 작은엄마로 인해 워낙 학을 뗐기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작은엄마의 특이한 성격 중 하나가 자랑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게 크던 작던 뭔가 자랑거리가 생기면 무조건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 자랑을 하기 위해 굳이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뻥튀기까지 하면서 자랑을 했으니까요. 물론 할머니는 그런 작은엄마를 워낙 못마땅해 했는데요. 어느 날은 작은엄마에게 소금까지 뿌리며 내쫓은 적도 있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찾아오기만 해봐. 내가 아주 그냥 절단을 내버릴라니까. 애미야, 가서 소금 한 줌만 가지고 와봐라. 갑자기 소금은 왜요?
오늘 내가 재수가 온 붙은 것 같으니까 저 화상한테 소금 좀 뿌리려고 그러지. 어머님, 제발 좀 참으세요. 그럼 내가 직접 가져와야겠구나. 라며 할머니께서 직접 소금 봉지를 들고는 손에 한 움큼 쥔 채 작은엄마에게 확 뿌려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작은엄마가 걸음아 나 살려라 주랭랑을 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 뒤에도 작은엄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참 많이도 만들어냈는데요.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은엄마가 찾아온다고 했으니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질 수밖에요. 보나마나 사달이 날게 분명해 보였기에 제가 엄마에게 조용히 말을 했어요. 엄마, 내가 보기엔 또 한바탕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냥 오지 말라고 하지. 괜히 왔다가 소금 뒤집어 쓴다에 한 표야. 엄마가 잘 모르나 본데 얼마 전에 할머니가 나한테 인터넷으로 엄청 큰 소금을 사놓으라고 시켜서 내가 하나 사놨거든. 뭐? 소금? 주방에 없던데? 아마 할머니 방 장롱에 있을걸? 거기에 숨겨두시는 것 같더라고. 배달 온 거 보고 나도 시겁했잖아. 소금 봉지가 어마어마해. 넌 그런 걸 왜 주문해주고 난리야? 나도 처음에는 막 말렸지. 근데 할머니가 그 소금만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다고 하시는 걸 어쩌겠어? 아니, 마음이 편해진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이럴 때 보면 엄마는 참 답답하단 말이야. 그 소금으로 작은엄마한테 막 뿌리면서 허이 악기야 물러가라.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보기엔 요즘 할머니 거기에 맞들린 것 같아. 작은엄마한테 막 소금 뿌리면서 스트레스 다 푸는 것 같다니까. 세상에나 또 뭔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나겠구나. 그렇다니까. 그니까 엄마가 작은엄마한테 사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냥 오지 말라고 해. 내가 말했지. 근데 네 작은엄마가 어찌 사람 말을 들어먹어야 말이지. 하긴 그렇긴 하네. 근데 또 뭔 자랑거리가 생겨서 찾아온다는 거야? 내가 듣기로는 철민이가 같은 회사 직원이랑 결혼을 할 것 같다고 하는데 결혼할 여자 집안이 꽤 괜찮은가 보더구나. 아마도 그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 엄마가 제 눈치를 보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로 매해 임용고시를 보고 있었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임용고시에 떨어지고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집에 머물렀던 거였고요. 그에 비해 사촌인 철민이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들어갔기에 작은엄마의 자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촌 오빠는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그에 비해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여전히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으니 작은엄마 입장에서는 자랑거리가 생긴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엄마와 대화를 하는 내내 또 저를 걸고 넘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작은엄마 오는 날에 나 그냥 나가 있을까? 네가 나가 있으면 어떡해. 그나마 할머니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이 너뿐인데. 아니, 내가 임용고시에 또 떨어져서 엄마 입장이 좀 그럴 거 아니야. 내 입장이 그렇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게 엄마도 좀 창피할 거 아니야.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임용고시가 어디 쉬운 시험이야? 어려운 줄 알고 도전한 건데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엄마가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지. 아직 한참 젊은데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엄마 아빠는 단 한 번도 널 창피하게 생각한 적 없어. 그니까 너도 당당하게 살아. 엄마가 위로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엄마와 작은엄마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엄마는 작은엄마가 어떤 도발을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그저 웃고 말았으니까요. 그렇게 며칠 뒤 작은엄마 홀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가 잔뜩 나를 세운 채 물었어요. 애비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왔어?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같이 못 왔어요. 그럼 너도 그냥 오지 말지. 뭐 한다고 꾸역꾸역 찾아오고 난리야. 그냥 어머님 뵌지도 오래됐고 해서 왔죠. 퍽이나 내가 걱정돼서 왔겠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할 거면 그만 가봐. 할머니가 작은엄마에게 불만스레 말하고 있었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작은엄마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사실은 우리 철민이가 곧 결혼을 할 것 같아요. 회사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한다고 하는 거냐? 설마 벌써 배가 부르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어머님, 우리 철민이를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니들이 그런 거 생각해봐라. 내가 안 그러게 생겼는지. 할머니가 작은엄마에게 버럭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대체 결혼을 뭔 돈으로 시키려고 하는 거냐? 철민이가 그새 돈을 그렇게나 많이 벌어놓은 거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쪽 집안이 워낙 잘 산다고 하니까 알아서 하지 않겠어요? 아니 자식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떡하냐? 그쪽 집은 잘 산다고 했다며. 그니까 니들도 섭섭지 않게 해서 보내야 할 거 아냐? 할머니가 걱정스레 말하고 있었지만 작은엄마는 그저 예비사돈 댁이 부자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듣자하니 강남에 집도 한 채 있고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철민이 덕분에 우리도 팔자가 피게 생겼다니까요. 이래서 자식을 잘 둬야 하는 겁니다. 자식 농사 잘 지으니까 우리 앞길이 탄탄대로잖아요. 철민이가 장가를 잘 가는 거랑 니들 앞길이 탄탄한 거랑 뭔 상관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상관이 없긴 왜 없어요. 부잣집에 장가 가면 우리한테도 그만큼 잘할 거 아니에요. 부모가 돼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이지 벌써부터 등골 빼먹을 생각부터 하고 있어. 할머니께서 작은엄마를 나무라고 있었지만 작은엄마는 계속해서 자랑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자인데 집도 하나 해주지 않겠어요? 요즘은 집 하나 마련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도 아닌데 우리 철민이는 진짜 또 났다니까요. 그나저나 지수는 이번에도 임용고시 떨어졌다면서요? 그 정도면 그만 때려쳐야 하지 않나? 언제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니? 너야말로 부모 등골 빼먹지 말고 얼른 자리 잡아야지. 역시나 작은엄마가 얼굴에 비웃음을 가득 머금은 채 제게 말을 했는데요. 엄마가 그런 작은엄마를 말렸어요. 우리 지수가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조금만 더 하면 될 거야. 이제 겨우 3번 떨어졌는데 뭐. 그 임용고시라는 게 보통 어려운 시험이 아니잖아. 그니깐요. 하필이면 그 어렵다는 임용고시를 본다고 난리냐 그 말이에요. 이게 꼭 실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눈만 높아서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나이 들면 취업도 힘들어질 텐데 지수 너도 얼른 정신 차리고 취업이나 할 생각해. 작은엄마가 다시 비웃듯 말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할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고요. 네가 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손녀한테 공부를 하라 말아야. 우리 지수 머리가 어디 보통 머리인 줄 알아? 근데 감히 우리 지수한테 그따위 말을 하고 앉았어. 에이, 머리가 그렇게 좋았으면 벌써 합격했겠죠.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한 번에 딱 합격한다고 하던데. 내가 저 화상 못 오게 하라고 했지. 너 오늘 딱 걸린 줄 알아. 어디 가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어. 할머니가 급히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기에 엄마가 작은엄마를 떠밀듯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동서, 또 소금 뒤집어 쓰지 말고 얼른 가. 그리고 철민이 결혼은 축하해. 대체 어머님은 왜 저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알았으니까 제발 좀 그만 가봐. 엄마가 급히 문을 열고는 작은엄마를 내보내고 있었고 할머니가 소금이 가득 든 바가지를 들고 나와서는 외쳤습니다. 아니 그 화상을 그냥 보내면 어떡하니? 내가 이번에는 아주 왕소금으로 다 준비했구만. 어머님 그냥 참으세요. 그래도 철민이가 결혼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라며 엄마가 할머니를 말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뭔가가 많이 아쉬운 듯한 표정으로 한동안 소금이 든 바가지를 내려다보고 계셨답니다. 그 뒤 다시 시간이 지나갔고 어느 날 엄마가 또다시 작은엄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조금 전에 동서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오지 말라고 해라. 무조건 오지 말라고 해.
우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분명히 자랑질하러 오겠지. 그게 자랑은 맞는데요. 이번에는 저도 좀 신기해서요. 신기하다니? 뭐가 신기해? 그게 동서가 등산도 하고 약초도 캐고 산에 자주 다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산에 갔다가 산삼을 캤대요. 그 주제에 산삼은 뭔 놈의 산삼을 캤겠어. 그 화상이 산삼을 캐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할머니께서 큰 소리를 치고 계셨는데요. 엄마가 놀란 듯 외쳤습니다. 어머님, 진짜로 산삼을 캤다니까요. 뭐? 진짜 산삼을 캤다냐? 그 화상이? 동서말로는 분명히 그렇대요. 여기 봐봐요. 사진도 보내왔잖아요. 엄마가 우리에게 사진까지 보여주며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뭐야, 이게 진짜 산삼이냐? 혹시나 어디서 도라지 캐고 뻥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리 봐도 산삼 같아 보이긴 해요. 동서말로는 유명한 곳에서 감정을 받았다는데 100년이 넘은 천종산삼이라고 했다는데요. 그래? 순간 할머니가 놀라는 듯 하더니만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암튼 천종산삼이란 말을 듣자마자 할머니가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언제 온다고 하는데? 아까는 오지 말라고 하라면서요. 아니, 나도 그 100년 묵은 산삼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해서 그렇지. 내가 앞으로 살면서 그런 산삼을 다시 볼 일이 있겠냐? 그렇긴 하죠. 그럼 동서 오라고 할게요. 지금 자랑하고 싶어서 아주 입이 근질근질 할 거예요. 근데 사진에는 5뿌리던데 그걸 다 캔 거라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으로만 봐도 참 신기하네요. 이게 값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참네.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만 그 맹한 곳이 어떻게 산삼을 그것도 5뿌리씩이나 캤다니. 할머니의 말에 가족 모두가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는데요. 할머니께서 유독 맹한 것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부터 할머니는 내내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해보였습니다. 좀처럼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며칠 후 작은 엄마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작은 엄마를 보자마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산삼은, 산삼은 가지고 온 거냐? 세상에,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를 반긴 적은 처음인 것 같네요. 내가 살아생전 이런 귀한 산삼 구경을 다 해보는구나. 할머니의 말에 작은 엄마가 소중히 감싸고 있던 산삼을 꺼내서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산삼은 이끼가 마르지 않도록 보관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천종 산삼이라는 건데 얼마나 비싼 줄 모르시죠? 이 산삼이 얼마짜리인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 정도면 한 뿌리에 1,000만 원도 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훼손되면 안 되니까 여기저기 며칠 자랑만 하다가 빨리 팔아버리려고요. 근데 이런 산삼 캐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라고 하던데 넌 어떻게 하다 산삼을 다 캔 거냐? 어머님, 제가 항상 마음을 곱겠으니까 산신령님이 기특해서 도와준 게 아닌가 싶어요. 잘 구경해보세요. 이런 산삼 다시 보기 힘들걸요? 참 그러고 보니 산삼 캐기 전날 꿈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나오신 거 있죠? 잔뜩 너스레를 떨며 자랑을 하던 작은 엄마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기에 할머니께서 귀를 쫑긋한 채 듣다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니까 네 말은 네 꿈에 우리 영감이 나왔다 그 말이냐? 예, 아버님께서 새하얀 한복을 차려입으시고는 활짝 웃고 계시더라니까요. 꿈이 예사롭지가 않더니만 이렇게 산삼을 캤지 뭐예요. 살아생전에 아버님께서 저를 그렇게나 예뻐하시더니만 아무래도 저를 도와주시러 나타나신 모양이에요. 웃기고 자빠졌네. 네 시아버지가 널 언제 좋아했어? 혹시 꿈에서 네 시아버지가 너한테 두통약 달라고 하진 않더냐? 예? 뜬금없이 두통약을 왜 달라고 해요? 니들이 허구한 날 사고만 치고 다녀서 니들 때문에 내내 두통약을 달고 살았거든. 그니까 너한테 두통약 달라고 나타난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좋은 날에 꼭 그렇게 초를 치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라며 할머니를 노려보던 작은 엄마가 갑자기 배를 움켜잡더니만 화장실로 뛰어가며 외쳤습니다. 산삼캐서 기분이 좋다고 어제 회에다 소주를 마셔댔더니 아무래도 배탈이 난 모양이에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 테니까 실컷 구경들 하고 계세요. 라며 작은 엄마가 화장실로 들어갔는데요. 그 순간 할머니가 엄마 아빠를 보며 조용히 말을 했어요. 아범은 내 방에 가서 휴대폰 좀 가지고 오고 애미는 주방에 가서 물 좀 한 컵 가져다 다오. 할머니의 말에 부모님이 심부름을 하기 위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할머니가 제게 윙크를 하는 듯 하더니만 급히 산삼 두 뿌리를 소파 밑에다 감추고 있었어요. 할머니, 뭐 하는 거야? 넌 모른 척하고 잠자코 있어. 그동안 저것들이 내 밭을 날려먹은 게 얼만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할머니가 또 한 뿌리를 들더니 냉큼 입안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심부름을 다녀오던 엄마와 아빠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엄마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작은 엄마가 놀라서 뛰쳐나왔고 할머니께서 야무지게 산삼을 씻고 계시던 모습을 보고는 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산삼을 드신 거예요? 아니죠? 지금 씻고 계신 거 산삼 아닌 거죠? 아니긴 왜 아니야. 이게 진짜 100년 묵은 산삼이 맞긴 한 것 같구나. 입에 그냥 쫙쫙 달라붙네 그려. 여전히 산삼을 씹으며 할머니가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작은 엄마가 기겁을 한 채 소리쳤어요. 어머님, 혹시 노막 나셨어요? 아니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드시면 어떡해요? 뭐야, 그새 세 뿌리나 드신 거예요? 아니, 나는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순간 이 산삼이 우리 영감 얼굴로 바뀌더니만 나한테 막 손짓을 하지 뭐냐. 난 진짜 먹을 생각이 없었어. 근데 이 산삼이 요렇게럼 나한테 계속해서 잡숴봐 잡숴봐 이러잖니. 그래서 뭐에 홀린 것 마냥 먹었지 뭐냐. 그리고 그동안 니들이 해먹은 돈이 얼만데 이까지 산삼 몇 뿌리 먹었다고 그 난리를 치고 있어. 그렇게 억울하면 고소를 하던가. 근데 네가 고소하면 지방골 그냥 개판 되는 거지 뭐. 그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할머니의 말에 작은 엄마가 뒤로 넘어간 채 등을 방바닥에 대고 다리까지 마구마구 내저으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작은 엄마를 달랬지만 넋이 반쯤 나간 작은 엄마는 제정신이 아닌 듯 해 보였어요. 결국 작은 아빠가 와서 작은 엄마를 데리고 갔는데요. 두 분이 떠나는 모습을 베란다에 서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할머니가 소파 밑에 숨겨놨던 산삼 두 뿌리를 조용히 꺼냈어요. 그 모습에 엄마가 놀란 채 외쳤고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그 유명한 천종 산삼이지. 니들 둘이 얼른 하나씩 먹어라. 그럼 혹시 한 뿌리만 드신 거예요? 그래. 이게 효험이 얼마나 좋은지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힘이 막 솟는 것 같아. 그니까 니들도 얼른 먹어. 어머님, 동서한테 전화할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못 먹긴 왜 못 먹어? 그때 사업한다고 니들 돈까지 가져다가 몇 천씩 말아먹고 지금까지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보상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보니 네 시아버지가 둘째 꿈에 그냥 나타난 게 아니야. 우리 몸보신 시켜주려고 나타난 거야. 그니까 얼른 먹어라. 빌려간 돈을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저렇게 뻔뻔하게 사는 인간들도 있는데 니들이 왜 그렇게 살아? 얼른 한 뿌리씩 먹어라. 결국 부모님이 사이좋게 산삼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작은 엄마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답니다. 아무래도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인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거기다 더욱 기가 막힌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작은 엄마가 걱정이 된 엄마가 사촌 오빠에게 전화를 했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파혼을 했다고 하더랍니다. 사촌 오빠와 통화를 하고 난 뒤 엄마가 조심스레 입을 뗐어요. 철민이가 파혼을 했다네요. 뭐? 왜 파혼을 해? 그게 첫 인사 간 날 동서가 예비 며느리한테 친정이 부자니까 매달 용돈을 100만 원씩 보내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부모가 차도 없으니까 차도 안 돼 해오라고 하고 혼수도 어마어마하게 해오라고 했고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가 동서한테 그럼 신랑 쪽에서는 뭘 해줄 거냐고 물었던 모양인데 동서가 예비 며느리한테 버르장머리 없다고 시집 오면 각오하라는 말까지 한 모양이에요. 그 길로 인사 갈 때 가지고 간 선물까지 챙겨서 도망가듯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철민이가 연 끊고 산다고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자업자득인 게야. 심보를 그리 먹으니 될 일도 안 되지. 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는 한심하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엄마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산삼이 정말 좋긴 했던 모양으로 그 해부터 지금까지 감기는 물론 잔병치레 하나 없이 할머니와 부모님은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특히나 할머니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신데요. 어느 날은 엄마가 조용히 말을 하기도 했어요. 동서한테 미안하긴 한데 어찌됐건 동서가 큰 효도를 한 건 맞는 것 같아. 그 산삼 드신 뒤로 어머님 건강이 아주 좋아지셨잖아. 그날 할머니가 산삼을 입에 넣고 우구적 씹고 계시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 근데 나도 작은엄마한테 좀 고맙긴 해. 네가 뭐가 고마워? 그렇잖아. 그날 엄마 아빠가 산삼 반을 나한테 나눠줘서 그거 먹고 바로 이명고시 붙었잖아. 아무래도 산삼 덕분에 붙은 것 같다 그 말인 거지. 제 말에 부모님이 그럴 수 있다는 듯이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동서랑 서방님이 빌려간 돈 갚지도 않고 나몰라라 해서 그랬는데 그 산삼 덕분에 네가 합격한 것 같아서 나도 조금은 마음이 풀리긴 했어. 라며 엄마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며칠 전 수업 중에 산삼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문득 예전 일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